동화약품 2022년 3분기 누적 실적을 스루풋 회계로 분석을 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17.6%, 영업이익은 64%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재고자산 폐기손실 11%라는 부재를 달아봤습니다. 그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소개할 계획입니다. 하단에 나와 있는 내용 참조해 주시고요. 내용이 좋았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1.5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원가회계 손익으로서 매출은 2,372억 원을 달성해서 전년 동기 대비 17.6%가 증가했고요. 매출원가는 적게 증가했습니다. 10.6%. 그래서 매출 총이익이 25% 증가했고 판매관리비가 17% 증가해서 원가회계 영업이익은 77.3%가 증가한 거로 그렇게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참고적으로 그 매출 증가하고 재고자산 증가율을 비교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 양식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매출 증가율보다 그 재고 증가율이 적었다 하는 것은 이것은 뭐 바람직하다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 원가회계에서는 재고가 증가하면 이익이 증가하는 거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매출 증가율보다 그 재고 증가율이 낮았다는 것은 이것은 자금 관리나 이런 측면에서도 매우 잘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은 그 스루풋 회계 분석은 어떻게 나오느냐 그러면은 우선 요 말을 한번 먼저 드리고 진행하고 싶어요. 병목이 스루풋과 재고를 지배한다. 이런 이 메시지를 그 스루풋 회계가 전달하고자 합니다. 병목이라는 것을 그 제약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일단 그러나 광의적으로는 우리가 그 병목이라고 이렇게 일단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는 2.8%밖에 증가를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마진율이 좋아지겠죠. 매출이 17.6%나 증가했는데, 그리고 스루풋 환산 재고로도 1.9%뿐이 증가를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매출이 크게 증가했는데도 재고를 증가 안 시킨다는 것은 제가 평상시 주장하는 그런 실적을 동화약품은 만들어냈다. 이렇게 이제 우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스루풋은 26.2% 증가했고요. 스루풋율은 4.6%가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운영 비용이 22.1%가 증가했습니다. 생산성도 0.04포인트 상승했고요. 4% 상승했다 이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스루풋 영업이익은 207억 원대로서 64% 이익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나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는 27억 원이 적은 수치입니다. 이것은 금액상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79억 증가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 영업이익이 적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매출 증가보다는 이게 그 재고 증가율은 그렇게 높지 않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경영평가지표로서 그 WCAI 재고 회전율이 3.6회전으로서 3분기까지 0.9% 상승을 했습니다. 매출도 증가하고 재고 회전율도 증가했다. 많은 기업들이 이 3분기까지 분석을 하면서 재고가 크게 증가해가지고 재고 회전율이 대부분 이 떨어진 거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재고 증가율이 이렇게 상승한 기업은 올해 2022년도 3분기에 누적적으로 그렇게 눈에 띄지 않는데 동화약품이 이렇게 눈에 띕니다. 막 크게 상승한 건 아닙니다만은 스루풋율은 4.6%나 증가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동일 방향의 플러스 프라이스면은 투명하게 가정을 합니다만은, 투명 가정도 그 입증을 해야 되는데, 원자력 가격 하락과 판매 가격 상승으로 입증을 해야 되는데, 동아약품의 백데이터 이 사업 보고서에 원자력 가격 추이하고 제품 가격 추이를 공시하게 돼 있는데, 수치로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입증 추론은 입증 추론은 확인할 수 없습니다. 검증할 수 없습니다. 이게 좀 문제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에 와서 WC 가공 비율 상승은 원재료비 가격 하락으로 인식하게 되죠. 가공 비율이 34%로 증가했어요. 그러면은 총 제조 비용에서 재료 비율이 66%가 됩니다. 그 71%에서 66%니까 5%나 크게 떨어졌거든요. 이것은 금액만이 아니고 이 재료비 단가가 내려갔다 이렇게 이제 쉽게 우리가 추정을 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뭐 추론이라고 얘기해도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뜬금없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되더라고요. 분석을 하면서 올해 전반적인 이 어떤 한국 경제 상황이 인플레 상황이고 원재료 가격이 다 올라서 음식 가격도 다 오르는데, 이 동화약품이 만드는 원재료가 뭔지는 몰라도 저는 뭐 동화약품 하면 활명수 하나만 보고 접근합니다. 활명수. 거기에 뭐 알코올도 들어가고 뭐 그런 데는데, 저건 어떻든 이런 추론이 나온다는 게 무엇은 아닐까? 일단 이렇게 이제 의구심을 가져봅니다. 분석하는 자세는 항상 의구심을 가지고 시작을 하니까요. 그리고 PQ 총재저 비용 일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재고자산회계 투명성 2단계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의 증가액 또 일치를 합니다.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가 스루풋에서 하는 WCA하고 일치하게 표준적인 그런 방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요렇게 나오면은 매우 분석을 하는데 기분이 좋습니다. 솔직히. 현금도 딱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동화약품은 끊임없이 이제 의문을 불러일으키는 게 있어요. 자, 회계 투명성은 입증이 됐는데, 자, 질문. 재고자산 폐기 손실률이 전체 재고자산에 비해 너무 높다. 폐기 손실로 재고가 감소하면은 매출 원가가 증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 원가의 증가는 영업이익의 감소로 나타나죠. 영업이익이 64%까지 증가했는데, 아마 폐기 손실이 없었다 그러면은 영업이익이 더 났을 거다. 그러면 이익을 적게 나오게 하는 조정이 들어간 거냐? 그런 역할을 한다 이거죠. 그러면은 대부분 이익을 내기 급급해가지고 분식회계를 한다 그러는데, 그럼 동화약품은 이익을 적게 나기 위해서 분식회계 하느냐? 뭐 기분 나쁘면 그럼 조정 작업을 했느냐? 이렇게 되면은 그렇죠. 법인세례도 절감하려고 하는지도 모르죠. 그거야 뭐 속내를 제가 들여다볼 수는 없는 거니까. 그래서 갭이 이 현금식으로 읽으면은 이 현금이 120억이 나갔는데, 그러면 재고가 120억이 증가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96억 분이 증가를 안 했다. 그러면은 24억 원의 현금이 어디로 날아갔느냐? 이렇게 물으면은 폐기 손실이 24억 원이요. 이렇게 이제 답변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재고자산 폐기 손실만이 아니고 이제 평가 손실 및 폐기 손실의 합계인데, 평가 손실은 마이너스로 표현될 때는 또 환입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이 환입을 잡았고 그 다음에 폐기 손실이 46억 원이에요. 사실상 23억 원이 아니고, 그래서 11%가 해당합니다. 전체 재고 자산에. 그러면은 이 46억 원이 어느 네 집 동네의 이름이냐? 46억 원이 폐기 손실로 이렇게 날릴 수 있느냐? 저는 항상 그렇게 의문을 좀 가져봅니다. 동화약품에 대해서는.
그 재고에 대해서 46억 원을 돈을 날리는 거예요. 폐기 손실했다는 얘기는. 자, 그러면은 그거 다, 이제 활명수 하나라고 생각해 봅시다. 활명수를 46억 원어치를 폐기한다 그러면 그걸로 딱 그냥 깨버렸을까요? 그리고 이 제품 이 유통기한이 얼마짜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요게 이상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요게 이상하다 이거. 숫자로는 다 회계 투명성 맞출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런 폐기 손실이 이 동아약품은 좀 너무 많다. 그렇게 의문을 던져봅니다. 인건비는 531억 원이 집행이 돼서 인당 평균 임금이 6,900만 원으로 됩니다. 그리고 직원이 33명 증언을 했어요. 예, 인원수를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항상 기업에 대해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 ESG로 친다면 그 S에 아주 긍정적인 기능을 한다. 저는 그렇게 높게 평가를 합니다. 연간 평균 임금이 8,620만 원대로 예상이 되고요. 1.8% 임금 인상이 됐는데 회사가 이익이 증가하는 것에 비해서는 임금 인상은 너무 또 짜게 올려준 것 같다 하는 느낌도 있습니다. 안정적인 기업이 꼭 그렇게 임금을 후하게 줄지는 않은 건지. 근데 외주비는 66.3%나 크게 증가를 했어요. 남한테 주는 돈은 잘 주면서 직원들한테는 그렇게 짜게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원가 회계 기준으로 이 3분기 실적을 가지고 연간 매출액을 예측을 하면은 3천억 원대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매출액이 3천억을 하면은 여기에 영업이익이 309억 원이 남는데 이 경우에 재고가 25% 증가해 가지고 매출원가가 1,500억 원이니까 이 1,500억 원으로서 여기 매출 증가에 요거 해당하는 겁니다. 계약했을 때는 요거 되는데 매출을 5% 더 좀 하자 했을 때 여기 25% 재고가 증가를 하고 매출원가가 1,500억 원이 들어가서 417억 원이 남는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은 거꾸로 이 원가 회계는 재고가 25% 반대로 준다. 그러면은 영업이익은 417억 원에서 147억 원으로 곤두박질해서 떨어집니다. 이것이 원가 회계의 맹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왼쪽은 그렇게 해서 원가 회계의 산출, 매출원가 산출의 모순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21세기 대안으로 스루풋 회계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스루풋 회계로서 이 전망을 하면은 있는 데이터 그대로 해서 양심적으로 하면은 제한가는 이걸 납품한다고 예를 한다고 그런다면은 29만 6천 원 제한으로 하는데 29만 원에 계약이 되더라도 원가 회계 영업이익 원가 회계 판매 계약액 30만 원하고는 만 원 정도 싸게 공급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영업이익이 약간 주는 거로는 나오죠. 근데 그거 원가 회계 영업이익은 재고의 증가는 이익의 증가지만 재고가 감소했을 때는 이익이 팍 떨어졌죠. 140 매덕 원대로.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제 193억 원이 남는데 요거 재고 회전율을 4.8회전 실적보다도 8.2% 증분한 그 수치를 만약 목표 달성을 한다 그러면은 매출은 3,373억 원이고 영업이익은 511억 원으로 크게 뜁니다. 이 경우는 재고도 줄었을 거예요, 분명히. 원가 회계는 재고가 줄면은 이익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그러면은 재고만 감소시킬 경우는 어떠냐 그러면 아무것도 변함없어요. 계약했을 때 그거에 왜냐면은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력이기 때문에 재고의 증감액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 이게 매출 원가에 영향을 미치는 게 없다 이게요. 이게 이제 강점인 겁니다. 그래서 의사결정을 하는데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2022년 말 그 결산은 어떻게 될 거냐 그러면은 이 맥시멈과 미니멈 사이에서 그 영업이익 탄착분이 형성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주가가 그런데 그 영업이익이 나면서도 이렇게 그 5,350원이나 50원이나 떨어져 가지고 시가총액은 1,480억이나 그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장부 가격의 100% 이하로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의약품 개통 또 큰 데는 안 해봤는데, 의약품 개통 3분기 거를 봐서는 좀 대형 그 이 약품 회사, 셀트리온은 참 한번 해봤었죠. 했는데 이제 그건 그렇고요. 그래서 WP 홀딩스라는 데가 15.2% 지분 가지고 있고, 가송재단이라는 데 있고, 윤도준 씨라는 분이 5.13이고, 그런데 그 이 WP가 그 뭐에 뭐 어떤 회사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거기 최대주주는 윤이노 씨로 60%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윤이노 씨하고 윤도준 씨하고는 그 부자지간인지 아니면 형제지간인지 이거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형제지간일 겁니다. 이 회사가 90 몇 년이나 70 몇 년인가 된 회사니까 장수기업으로서 어, 이렇게 그 형제지간으로 보입니다. 이상 동아약품 그 2022년도 3분기 누적 실적을 스로프트 회계로 분석을 해서 소개를 해드렸고, 동아약품은 재고자산 폐기 손실을 크게 줄일 수 있다면은 더 돈을 벌 것이다. 동아약품은 재고자산 폐기 손실이 병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